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은 색다른 방송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네, 또 와이프랑의 카톡 이건 아니고 정권별 부동산 상황을 보시면 뭔가가 너무 닮았다, 즉 앞으로 올 폭락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덕방 아줌마가 바닥 쳤대요. 좌파 정권 대 우파 정권, 이게 무슨 소리냐. 어쨌든 제가 책에다가는 2021년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이 된다라고 예측한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은 그 제목이 이제 확정이 돼서 2021년 대신 2021년 10월 월이 확정이 됐어요.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하락한 지. 최근 두세 달 동안 하락했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1년이 됐어요, 지금 하락한 지가.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근데 그동안 호가가 안 빠졌기 때문에, 호가는 계속 붙들어 매놨지, 오히려 올렸지. 그러니까 KB 같은 경우는 거의 8월달에 상투쳤다고, 7월달인가 8월달에 상투쳤대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로도 계속 7월달까지 오른 거야. 한 10개월 이상, 10개월 정도로 추가로 오른 거라고. 실거래가 계약서는 빠지고 있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그래요. 오늘 와이프와의 카톡 대화, 낮에 그거를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갖고, 특히 참고로 여기 복덕방 아줌마는 특정한 공인중개사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전체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전화했던 그 복덕방 사장님은 그야말로 복덕방 아줌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준이. 그래서 제가 지금 기분이 좀 언짢아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 방송 진행할게요. 오늘 카톡이랑 실거래가 지수랑 특히 대통령 임기별 데이터를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세계 증시 대공황 생존 전략이라고 올리죠. 이렇게 자료도 네이버 카페에다 다 올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멤버십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환율과 고퍼스 이런 것도 다 올렸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도 급등하고 환율은 폭락하고 그러면서 저의 포지션은 거꾸로 갔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손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좌 항상 오픈을 해요. 좀 전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손해본 계좌도 오픈합니다. 왜?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익금의 10%씩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작년 9월부터 대공황이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하에 그 전에 집을 팔았고 1억 8천에 들여서 5억 8천 주고 산 아파트를 한 4년 반 살다가 15억에 팔았고 이익금 9억 2천 중에 9,200만 원을 고버스, 8,700만 원을 달러, 작년 5월달 6월달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오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환율과 고버스, 주식,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다 같은 묶음이에요. 자, 그리고 뭐 대공황 때는 요걸 넘어가고요. 브로마이드 발송 중에 있고, 제가 지금 내년에 1월 달에 혹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브로마이드 차트 만들어서 무료로도 배포하니까 올 11월까지 가입하시면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고덕 임장기 올린 적 있죠. 제가 임장을 나가본 거는 거의 2년 만에 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책상에 앉아서 막 데이터만 다운받아 갖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암사동부터 해갖고 고덕 상일동까지 쭉 돌았어요. 부동산 일일이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그때마다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탁상공론에서 보던 것보다 더 심하게 빠져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르테온 13억 2천에 실거래 됐다네 했는데 진짜 이틀인가 있다가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됐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베네르체가 12억에 있었고 1층은 11억짜리가 있었고요. 전부 신축입니다. 아르테오는 19억 8천 가던 게 13억 2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신축인 고덕자이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12억 5천에 있는데 어쩌면 이걸 더 깎을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아르테오는 13억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전화가 오늘 또 온 거야. 그라시움은 13억 7천에 실거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지금 물건은 13억 7천짜리가 실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밑에 게 없으니까 당연히 최저가는 14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들은 얘기로는 13억 7천은 실거래 됐다는 얘기는 그때 제가 들었거든. 근데 오늘 들은 얘기로는 그것보다 위로 13억 9천에 됐대요. 2천만 원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닥 쳤다, 돌아섰다, 그러니까 아르테온 13억에 사라. 근데 이 아르테온 13억짜리가 지금 한 보름 넘게, 그러니까 저한테만 보름 넘게 한 대여섯 명의 부동산 제가 상담하고 방문했던 마다 전화가 와요. 이게 안 팔려고 급한가 봐. 더 깎아줄 수도 있대. 근데 보름 동안 19억 8천이었던 게 13억 됐는데 왜 사람들이 안 사지? 저야 임장 다니느라고 물어봤던 거고,
물론 실수요자라고 얘기는 했죠. 입주 가능한 물량 계속 찾는다고 그러고 이제 약간 시장 조사 차원에서 나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때 보면 아르테온 보면요, 19억 8천이 됐죠. 작년 4월 달이에요. 작년 4월 달.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올해 4월 달. 그리고 올 10월 달에 13억 2,500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13억에 물건 있다고 7층짜리라고 저한테 자꾸 사라고 오늘 또 전화 오는데, 문제는 제가 괘씸한 게 저를 무슨 바보로 하는지, 제가 저는 우리 와이프는 아르테온보단 고덕 그라시움을 좀 선호를 좀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거 실거래 얼마 됐어요? 모른 척하고 했더니 13억 7천 됐대요. 그건 저도 들었다고. 근데 그저께인가에 13억 9천짜리가 됐대요. 그리고 2천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도 어저께 보지 않았냐고 바닥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를 무슨 바보로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실물도 봤으면서 제가 마스크 끼고 상담했다니까, 가서. 근데 눈썹 진하고 어리버리하게 생겼나봐 내가. 그랬더니 여러분들 19억 8천짜리가 19억 얼마 됐던 게 그라시움이 층도 괜찮아서 중층이었어요. 13억 7천에 됐다가 그 다음에 그게 지난주 토요일이었어. 지난주 토요일이었나. 하여튼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안에 신고될 것 같아. 근데 그저께인가 13억 9천에 됐대요. 그러면 2천 올랐대요. 그럼 나를 완전히 바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13억 7천에 됐던 걸 제가 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로 또 된 거 있어요. 그랬더니 13억 9천에 됐대요. 그러니까 근데 물건이 이제 14억이 됐대 이거예요. 그때도 14억이 최저가였거든. 왜? 13억 7천이 되고 없으니까 14억이 최저가지. 근데 그 사이에 또 13억 9천이 나온 거야. 아니면 14억이 나왔던 게 1,000만 원 깎아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또 최저가는 또 14억이야. 그러니까 14억 밑으로 자꾸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면. 근데 저를 무슨 바보로 알고서 13억 7천에 거래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13억 9천에 됐으니까 이거 바닥치고 돌아섰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도 막 나왔대요. 그리고 부장님 나와가지고 지금 물건도 막 걷어들이고 있대. 저를 무슨 바보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매매를 붙이려고 무슨 바닥을 쳤다고 그래. 이게 그라시움이었고, 자, 이거는 아르테온, 아까 좀 전에 아르테온이었고, 지금 이게 그라시움인데, 그라시움이, 18억 9천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거래가 16억 5천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빈칸으로 해놨잖아. 이게 13억 7천에 됐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했죠. 그게 아마 조만간에 신고가 될 거예요. 그런데, 2, 3일 전에 13억 9천에 됐다는 얘기예요. 13억 9천에. 그래갖고 2천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바닥치고 돌아선 게 아니라 바닥 다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이제 카톡을 주고받는 게, 이거 오늘 아침에 이게 방송한 거죠. 선사현대가 12억 5천짜리가 5억 8천에 실거래가 신고됐다니까. 왜냐면 이거 제가 한강에 있을 때 와이프랑 주고받은 거거든요. 이 다음 나오는 카톡이 12억 5천이 5억 8천에 거래가 된 거, 오늘 실거래가 돼갖고 제가 올렸잖아요. 실거래가. 그랬더니 와이프가 사러 가자 막 저한테 이거 농담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 정상 거래가 아니거든요. 이거 작전 세력이 자전 거래를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거대한 작전 세력이 부동산을 붕괴시키려고 자꾸 택도 아닌 저가에 자꾸 거래를 시켜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게 작전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면 지들 손해보는 짓을 왜 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요, 매수 세력을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은 대기자들을 완전히 바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2억 5천 하다가 10억 하다가 예를 들어서 9억에 사면 싸잖아. 근데 사자마자 이거 전에 7억이 또 거래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5억 8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살 생각을 못하게 하고, 매도자로 하여금 10억 밑에 9억 밑에 이렇게 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파, 강동, 하남을 차례대로 무너뜨리는다고 봐요. 전 작전이라고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저는 그 작전 세력에 갠생이 껴가지고 쫀칭 붙어가지고 몇 억을 싸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시점을 저는 2년 후라고 봐요. 왜? 저는 8년 하락을 보는데 3년 하락, 2년 반등, 3년 하락. 그래갖고 323 전법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1년 지났잖아요. 작년 10월달 상투고 지금이 10월달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10월달 지나서 내후년 10월달이면 제가 판 아파트 15억에 판 아파트를 저는 8억에 살 수 있다고 봐요. 또는 잘하면 7억에도 살 수 있어요. 약간 떨어지는 거. 근데 2년 동안 반등할 때 저는 12, 3억에 다시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단타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투기 세력이 아니고 실거주를 하는데
아파트가 빠질 때는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가 오를 때는 내소유로 살다가 또 빠질 것 같으면 또 팔고 전세로 살다가 이거 재테크예요. 재테크. 내가 막 5째 10째 막 갭 투자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자, 이거 다음에 나온 이게 보세요. 이게 암사동 선사현대 아파트 그냥 한강변에 있는 거 제가 맨날 지나다니는 아파트예요. 12억 5천이 7억 9천 됐다가 지금 5억 8천이라니까. 오늘 아침에 신고된 거예요, 이거. 어쨌든 얘네도 지금 3,000세대예요. 3,000세대. 그러니까 대단지만 골라가지고 붕괴시키는 모양이 저는 보여요. 사람들은 그냥 아유 누가 급한가 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작전 세력이 작전한다고 봐요. 왜? 부동산 시장 붕괴시키려고. 왜? 지금 대공황 국면이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부동산이거든요. 코인 망가졌죠. 주식 망가졌죠. 아니 반등하는데 생각해보세요. 1200포인트 빠지고 지금 300포인트 오르는 거야. 이게 대세 하락 중에 반등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고버스 안 지우고 물론 100% 수익 9,400만 원 벌었다가 지금 한 4,몇백만 원으로 줄었어. 괜찮아요. 그래도 벌었잖아. 1200포인트 맞췄잖아. 400포인트 올라가는 거 오케이.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환율 1,100원일 때부터 계속 2,900원 다고 주장해갖고 남들은 1,200원 못 넘는다, 1,300원 못 넘는다, 1,400원 못 넘는다. 다 그렇게 주장하고 교수들도 리서치 센터장 그럴 때 저는 웃기지 마. 1,200원 넘는다, 1,300원 넘는다, 1,400원 넘는다. 계속 주장하고 맞았잖아요. 최근에 100원 빠졌어요. 오케이. 저는 더 2만 달러 더 사. 갖고 10만 불 채웠어요. 더 빠지면 5만 불 더 살 계획이에요. 다 오픈한다고요, 계좌를. 그게 다 아파트 판돈이야. 자, 오늘 이거 4시쯤에 제가 산책을 갔어요. 한강을 쭉 돌았는데 보세요. 다른 부동산에서 아르테온 7층 13억 전화 왔네. 이게 왜냐면 이거 13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 이거 7층짜리.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또 온 거야. 이제 물론 그분은 저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돌고 돌아서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아르테온 7층 13억이 지금 보름 넘게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19억 8천 하던 게 금매로 나와가지고 동두 7층이면 괜찮잖아요. 뭐 무슨 꼭대기 30층 원하는 것도 아니면. 그러면 16억 마지막에 된 게 16억이었는데 최근에 거래된 게 갑자기 13억 2천에 된 거야. 그러면 그게 이상 거래면 다시 16억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3억 2천에 한번 찍히면 급한 사람들은 13억 2천 밑으로 내놓는다고. 13억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내가 넌시 또 물어봤어요. 그라시움 13억 7천 거래 이후에 또 된 거 있냐 물어봤더니 13억 9천에 또 거래됐대요. 며칠 있다가 지금 이거 며칠 전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냐면요. 바닥치고 올라가는 신호니까 빨리 아르테온 13억에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게 뭐예요? 공적으로 인정된 그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공정하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공정한 가격, 적당한 가격을 매매에 붙여야 되는데 저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13억 7천이 한 열흘 있다가 13억 9천 됐대요. 그럼 바닥치고 올라가는 거래. 저를 아직 바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복덕방 아줌마라고 그런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라고 안 그러고. 이거는 공인중개사 전체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 무슨 고소하려고 그러면 그 아줌마가 고소해야 돼. 근데 그 아줌마가 누군지 모르잖아. 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랬는지 알아요? 그래? 올라가는 거래? 그럼 많이 사라고 해. 딱, 야, 이 와이프도 대범하죠? 나 이런 매력에 진짜 끌렸다니까. 남자 같아. 막 저 새벽에 내가 더듬으면 등짝을 또 때리고 막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키도 크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배구 선수 할 뻔했나 봐. 등짝을 때려. 더듬는다는 게 그게 더듬는 게 아니고 말을 더듬는 거. 제가 좀 더듬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더듬고 그러거든. 말은 안 하는데 입은 딱 다물었는데 조용히 더듬어. 그래갖고 제가 이랬어요. 2천 오른 게 무슨 신호냐? 폭락은 거기지. 하락 실거래 굳히기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거는 무슨 신호예요? 이거 저한테 상자 안에서 이 곰탱이가 눈물 흘린 건지 땀을 흘리는 건지. 자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차트는 이겁니다. 일단 오늘 1번, 2번, 3번이에요. 여기 대통령마다 있죠. 대통령마다. 자,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을 분석하려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13년 바닥치고 올라올 때부터 10년 동안 지금까지 연중에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1데이터로 제가 한 거예요. 1데이터. 자, 보시면, 자, 일단 색깔별로 볼게요. 2013년은 상승 초반이니까 3.7%밖에 안 올랐어요. 자, 보라색 볼게요. 보라색. 자, 연초부터 길빌리 하다가 살살살살 오르다가 별로 못 오르다가 그냥 이르고 올랐는데 어쨌든 3.7% 올랐어. 그냥 그저 그렇죠. 조금 올랐죠. 그래도 2012년까지 하락한 것보다 낫잖아. 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연두색 14년. 자, 박근혜 2년 차입니다. 막 오르다가, 빠지다가, 옆으로 기다가, 막 오르다가,
5.5% 올랐어요. 자, 이거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실질 지수예요. 물가를 감안한 거예요. 자, 이번에 박근혜 3년차 2015년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 이거 올라. 와, 괜찮은데? 하다가 연말에 조금 밀리면서 끝났어. 그래갖고 7.1%. 잘 보세요. 2013년에 3.7%, 2014년에 5.5%, 2015년에 7%예요. 이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물가를 감안했기 때문에 명목으로는 좀 더 올랐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4년차. 이제 탄핵 되기 직전이네. 2016년이네요. 2016년 주황색입니다. 자, 연초에 좀 빠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폭등하다가 연말에 살짝 눌렸어요. 어쨌든 10%야, 10%.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당하는 해입니다. 탄핵 당하는 해 4월달에 탄핵됐나? 3월달에 탄핵됐나?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랑 같이 이제 1년 동안에 이어지겠죠. 2017년입니다. 2017년에 탄핵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미대선인가 그랬잖아요. 그때 5월달에. 그래갖고 3월달이 탄핵됐나? 하여튼 그래요. 자, 분홍색입니다. 자, 연초에 불안한 마음입니다. 세월호 사태도 그렇고 탄핵도 달고 막 그래서. 근데 4월달부터입니다. 4월달. 자, 4월달부터입니다. 자, 이때가 5월 초에 대선 치렀죠. 보궐선거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탄핵 됐으니까 대통령이 없잖아요. 직무대행이잖아요. 국무총리 한교안 국무총리 대행이. 자, 대선 끝나고 나서 폭등. 이거 선을 분홍색인데 잘 보세요. 빠지다가 올라요. 급하게 올라. 뭐야? 문재인 됐는데? 그러다가 잠깐, 이게 아마 7.13 조치인가, 8.10 대책인가?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연말까지 폭등을 해가지고 2017년 한 해 동안 20%가 올랐어요. 명목으로 치면 한 23%, 4% 될 건지도 몰라요. 물가가 한 3, 4% 올랐다고 치면 22%, 2, 3% 될 거예요. 제일 많이 오른 게 2017년도예요. 문재인 1년차. 박근혜 대통령 퇴임하고, 탄핵 당하고 나서요. 2018년입니다.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15% 올랐는데 보세요. 와, 그 전년도에 2017년도에 폭등의 분위기를 이어서 폭등한 거야. 그 다음에 봄부터 좀 약간 주춤해. 그러다가 갑자기 7월 이후에 이 화려한 여름장이 이렇게 폭등한 적이 없었대요. 그 어르신들 말 들으면 이렇게 폭등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살짝 밀려서 어쨌든 15%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2019년을 볼게요. 2019년. 여러분들 옛날 기억을 잘 해보세요. 초록색 연초부터 빠졌어요. 왜? 이때 아마 그 2019년에 이게 12.16 대책인가? 아마 그랬을걸요? 12.16 대책으로 그게 그 15억 이상 대출 안 되고 뭐 강남권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었을 거야. 아마 기억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초부터 빠져. 그 다음에 5월달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5월달 6월달에 이게 변곡점이 많아요. 왜냐면 그 종부세 기산일이잖아요. 5월 1일이. 그러니까 그 전에 밀어내기 하느라고 빠지고 그 이후로 비싸게 사도 매수자가 세금을 안 내니까 보통 5월 1일 지나고 나서 폭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이 초록색이 폭등했죠. 2019년입니다. 여름에도 또 폭등해. 우와, 이건 한겨울 말까지 폭등해갖고 16.48%, 10년 동안에 2등이에요, 2등. 자, 이번엔 2020년입니다. 2020년 분홍색입니다. 연초부터 빠지다가 또 이제 이게 5월 1일일 거예요. 종부세 기산일 거예요, 요게. 이때부터 또 종부 기산일 또 올라, 또. 여름에 올라. 연말까지 올라. 그래갖고 연말에 11.3%. 자, 이번에는 작년입니다. 작년 파란색입니다. 연초부터 올랐어. 그러다 주춤되다가 일직선으로 계속 오르네? 그러다 연초에 살짝 눌렸어요. 작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 10월달이 상투란 얘기 제가 했죠? 국토부에서도 발표했잖아요. 실거래가 지수. 그래갖고 작년 10월달에 상투 주고 빠졌다니까? 그리고 나서 올해는 빨간색 1년 내내 빠져. 내내 빠져. 지금까지 빠져. 지금까지. 점점 기울기가 급해져. 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통령을 볼게요. 이런 자료 세상에 없죠? 저밖에 없어요. 자,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요. 노태우, 이렇게 볼게요. 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볼게요. 자, 이거는요. 노태우 대통령은 누적인데, 1년 차에 5년이잖아요, 임기가. 첫 번째, 88년도 2월 달에 취임을 해서 36%, 82%, 159%, 120%, 106%. 오이고 3년차까지 159% 폭등한 다음에 이거 실질지수예요. 물가를 감안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실제로 치면 200%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91년 5월달에 상투치고 밀리죠. 120%, 106%. 어쨌든 임기 말 2월달에 106% 올라서 끝났어요. 그 임기 중에 3년차에는요 159%, 명목으로는 200%가 넘어요. 자, 이번엔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빠지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8.5%. 여러분들
알고 보면 노태우 대통령도 이거 마이너스예요. 4년차, 5년차는 마이너스야. 159에서 120이면 이건 한 30%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여기다 14% 마이너스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수익이 난 게 없이 빠지기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8.58,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5.25, 플러스 8.7, 결국 그러니까 4년 차에 많이 올랐어. IMF 직전까지는 좀 반등을 꽤 했단 말이에요. 근데 IMF 때 박살나갖고 마이너스 4.2%로 끝났어요. 즉, 이 김영삼 대통령은 5년 동안 마이너스 나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초반부터는 마이너스 났겠죠. 왜? IMF 때 시작했잖아. 자, 마이너스 9.9%.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5.9%, 4.2%, 주춤 멈췄다가 그 다음에 39% 폭등했네. 그러니까 4년 차에 거의 35% 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년 차에 65% 올랐으니까 또 여기서 한 25% 또 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때 35%, 4년 차에 35%,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연차에 한 25%, 하여튼 누적으로 해갖고 65% 올라서 끝났어요. 자, 노무현 대통령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랐나? 볼까요? 18.8, 19.2, 57, 91, 74. 아, 마지막 5년 차에는 빠졌구나. 그쵸? 어쨌든 최고 91%까지 갔어요. 즉, 100% 넘었다는 얘기죠. 물가를 감안 안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초장부터 빠졌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 뭐예요, 이거? 서프라임. 2008년도에 취임하자마자 그해 9월 달에 리먼 파산했잖아요. 4.4% 좀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한 거지. 마이너스 14에서 들어 올린 거야. 반등했다가 다시 빠져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2, 마지막에 마이너스 30. 그러니까는 이명박 대통령은 버블세븐 무너지면서 마이너스 30%에 끝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5년이 안 됐죠. 자, 첫해 4.8%, 처음에 서서히 올랐어요. 9.5%, 15%, 이제 점점 오르니 98% 하다가 마지막은요, 몇 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어 달밖에 못 했죠. 마지막 5년 차는. 5년 차라고 없지. 그러니까 2월 달부터 4월까지인가? 탄핵받을 때 한 달, 3월까지가 한 두어 달 동안 한 4% 더 올랐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만 4년 좀 넘게 해갖고 30% 올라서 끝났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작년까지요. 자, 초장부터 25% 올라. 그 다음에는 5% 더 올라서 30%. 그 다음에 22% 더 올라서 52%. 그 다음에 30% 더 올라서 82%. 마지막에 플러스 9% 올라서 91%. 와, 문재인 대통령은요, 5년 내내 올랐어요. 저 솔직히 마지막에는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고점을 좀 늦게 치더라고. 10월 달에 쳤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는 빠지면서 끝나긴 했지. 그렇지만 오른 게 워낙 많아가지고 91% 올랐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다음으로 많이 오른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14%밖에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도 65%밖에 안 돼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91%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초장부터 마이너스 나기 시작했죠. 마이너스 6.4%로 시작하고 있어.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자, 연차를 보면 방금 말했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그래프화 시킨 게 요거예요. 자, 김대중 자, 이 중에 노태우 대통령 볼게요. 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어쨌든 275포인트니까 100포인트에서 275포인트 갔으니까는 175% 오른 거죠. 그쵸? 올랐다가 마지막에 106% 올라서 끝났죠. 여기 있잖아요. 106%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초장부터 마이너스 났죠. 하늘색. 마이너스 살짝 올랐다가 옆으로 기다가 조금 IMF 때 좀 올랐다가 IMF 때 옆으로 기다가 박살나면서 끝났죠. 이 빠지는 그 분위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그대로 이어받았을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주황색이네, 주황색. 자, 주황색 초장부터 빠졌죠. IMF 때 빠지고 기다가 8월달인가 9월달부터 바닥치고 올라가지고 올라. 그다음에 이게 98년, 99년, 2000년 주춤되다가 이때 카드 사태가 났나? 하여튼 이 다음인가 보다. 2002년도인가? 하여튼 오르고 올라서 끝나서 어쨌든 165% 끝났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계속 올랐죠. 분홍색. 그 다음에 2년차 빠졌다가 3년차 오르고 4년차 오르고 5년차는 살짝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걸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폭락을 하면서 시작했겠죠. 자, 1년차 초록색. 그 다음에 살짝 반등했다가 또 빠져서 끝났어요. 69% 끝났다는 얘기는 31% 마이너스라는 얘기지. 100이 69 됐으니까. 자, 이렇게 끝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으면서 2013년부터 뜨기 시작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자, 1년차부터 살짝 올랐어요. 2년차도 살짝 올랐어. 3년차도 살짝 올랐어. 이제 4년차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데 탄핵으로 끝났어. 어쨌든 32% 올랐어요. 132로 끝났으니까.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파란색이 초장부터 올라. 그 다음에도 출렁대면서 올라. 그 다음에 급하게 올라. 미친 듯 올라.
마지막에 오르다가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플러스야. 그래갖고 191로 끝났으니까 91% 플러스야. 자,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장부터 마이너스 나서 시작한다니까, 빨간색.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좌파 정권이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보수 정권,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징크스가 있는데, 딱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가 폭락하는 거 보니까 보수 정권 맞네. 분명히 좌파 정권일 때 검찰총장을 했는데 좌파가 아니야. 보수 정권이야. 왜? 부동산 폭락하는 걸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대통령, 그러니까 진보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좌파, 보수 대통령 이명박, 김영삼, 요렇게 두 명을 가지고 그래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서 김영삼 대통령 하늘색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초록색 요겁니다. 그것을 두 개를 단순 평균을 냈어요. 그랬더니 지수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였어요. 82.8로 끝났으니까 18% 마이너스예요. 자,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분홍색 요렇게 오르고 이렇게 올라다가 마지막에 좀 밀리면서 끝났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 파란색은 초장부터 오르고 2년차도 오르고 3년차도 오르고 4년차도 오르고 5년차도 올라서 끝났어. 말년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연간으로는 플러스야.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니까 빨간색 보세요. 올라 살짝 마이너스. 그쵸? 이렇게 살짝 마이너스. 183으로 끝났어요. 83% 플러스. 즉 보수 정권 두 명은 마이너스 18%로 끝났는데 진보 정권 두 명의 평균은 83% 플러스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 내려오는 좌파가 집권하면 아파트가 폭등하고 우파가 집권하면 아파트가 폭락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니까. 제가 작년부터 그랬죠. 대선하기 전부터 보수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이 폭락할 거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안 돼. 왜? 진보 정권이 정권 잡으면 또 아파트가 또 폭등한다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됐으면 아파트 폭등이라니까. 무슨 대책을 내놔도 폭등을 한다고. 근데 보수 정권이 잡으면 무슨 부양책을 내놔도 아파트가 폭등한다고. 왜? 사이클이 그러니까. 됐죠? 자,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표시한 게 요겁니다. 자, 이거는 KB의 주간 매매가인데, 이거 밑에 거는 KB의 주간 매매가요. KB 위에 거는 부동산원의 주간 매매가인데 송파구가 폭락 1등이죠. 그쵸? 그다음 요것만 볼게요. 밑에 거는 누적이니까 누적적으로도 송파가 거의 1등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폭락하는 거 다 보이죠? 이거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이건 제 데이터가 아니라 부동산원 데이터입니다. 특히 송파구 폭락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강동구 폭락하는 거, 노도강은 원래부터 폭락을 했고. 자,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전세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도 송파구가 1등, 그 다음에 KB선 2등이네. 자, 제가 여기서 중요시하는 거는 제 데이터죠. 시가총액 상위 400개로 만든 데이터. 이 중에 보면요, 지난달에 송파구가 폭락했죠. 그쵸? 지난달 9월달도 폭락을 했어. 근데 이때 강동구도 만만치 않게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래 얘기했죠. 송파구가 빠지면, 송파구는 9월달에도 폭락했는데 강동구가 9월달에는 이렇게 많이는 안 빠졌어. 근데 10월달에 와서 많이 빠지죠. 왜? 송파구가 먼저 빠지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강동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근데 이때 하남은 별로 안 빠졌죠. 근데 이번 달 엄청 빠지죠. 강동구도 빠지지만, 즉 송파구가 8, 9월 달부터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강동구가 10월 달 폭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남도 또 폭락을 하는 거야. 지금 두 건밖에 안 됐는데 대폭락하고 있다니까, 하남이. 이게 묶음이야. 이걸 잘만 이용하면요, 여러분들 2, 3억을 싸게 살 수가 있어. 왜냐면 제가 관심이 강동구, 송파구거든. 쟤는 솔직히 강동구를 더 선호를 해요. 왜냐면 한강 가기도 좋고, 경기도 하남, 양평 이런데, 강원도 속초 이런데 가기도 너무 좋아.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하고 그랬는데, 송파구는 좀 비싸기도 비싸지만 좀 돗대기시장 같아. 하남도 옛날에는 느긋하고 좋았는데 거의 완전 신도시 돼가지고 오히려 난 구리가 더 좋아. 시골틱한 걸 좋아하거든, 제가.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 아침에 방송한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노동강 폭락하는데 송파구 폭락하죠. 여기 분홍색 강동구 폭락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분홍색 하남 폭락해서 지금 꼴등이야, 꼴등. 송파구가 꼴등이야. 제일 많이 빠졌어. 이제 조만간에 강동구가 강남, 성동, 양천 이거 깨고 내려갈 것 같아. 왜? 아직 신고 안 된 게, 그라시움이 마지막 거래된 게 16억인가 그럴걸요? 근데 지금 13억 7천짜리 하나랑 13억 9천짜리 하나랑 지금 실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은 아마 신고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거기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지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강동구 지수를 폭락을 시킨다고. 이게 도미노라고. 그리고 송파구에도 제가 그 아줌마한테, 부동산 사장한테, 이제는 본격 중개사님이라고 그럴게요. 아까는 그 아줌마고 난 속여먹으려고 했으니까. 말 들어보니까 저기 한 대여섯 건이 송파구에 폭락한 거래가 있는데 아직 신고가 안 됐대요. 근데 도대체 얼마가 폭락했길래 아직도 한 7, 8건이 신고가 될 게 기다리고 있대. 두고 봅시다, 그거는. 조만간에 뭐 신고가 되면 알겠죠. 자, 요건 넘어가고, 저기서 대통령 거만 볼게요, 대통령. 요렇게. 여기 뭐냐? 자. 요렇게 볼게요. 저기 대통령 위에 얼굴 보이죠? 자, 노태우 대통령 때 폭등했는데 3년 폭등하고 2년은 빠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초장부터 빠졌다가 삭발 반등했다가 그 IMF 때 박살 났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초장에는 마이너스 났지만 4년 플러스 났고,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오르고 1년 살짝 빠졌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은 5년 내내 빠졌죠. 6년 빠진 것 중에 5년이 하락했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기가 막히게 진짜 운도 좋아. 간절히 원하면은 바닥치고 뜬다. 이거가 똑같아. 여기서 뜨기 시작해갖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겨줬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본격적으로 폭등한 거지. 근데 이 폭등하는 대책이나 이런 게 전부 박근혜 대통령 때 공급 물량 축소하고, 전세대출 막 넓혀주고, 어떤 부양책 빚내서 집사라는 최경환 장관 얘기 나오고 하면, 그러면서 그 후광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약간 부동산 오른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폭등한 수혜를 누렸어요. 근데 운 나쁜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하는 시발점에 정권을 넘겨받아갖고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폭락하고 있어. 신기하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대통령 차트고요. 일단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2006년 7월 달에 당선되고 나서 11월 달에 상투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궐선거 4월 달에 당선되고 10월 달에 상투 쳤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보세요. 상투는 이명박 대통령 때 상투 친 게 아니에요. 오세훈 서울시장 때 상투 쳤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때 상투 친 게 아니에요. 오세훈 서울시장 때 상투 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키맨인 것 같아. 키맨.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때려잡는데 1등 공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차기 대통령에 출마하면 부동산 때려잡은 서울시장 그걸로 밀고 나가면은 찍어주지 않을까? 왜? 무주택자나 아파트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따봉이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어마어마한 대통령도 못 잡은 부동산을 서울시장이 잡았잖아. 맞는 건가? 아니에요. 사이클이 그런 거지.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정리합니다. 복덕방 아줌마, 여기서 복덕방 아줌마는 특정한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바닥 쳤다고 사라고 자꾸 하는 분들, 나는 그거 나중에 10억 이하에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2년 더 있으면. 그 아파트 살지, 다른 아파트 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13억 7천이 13억 9천 됐다고 바닥 쳤다고 나를 무슨 엘리 여수로 하는 건지. 어쨌든 재밌죠? 이 방송. 네, 요렇게 부동산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환율 이런 거 관심 있으면 엘리엇이랑 같이 와서 고민해요. 저도 먹었다가 토해낸 건 아깝지만 계속 같이 노려보면서 주시하고 있고, 이런 달러는 5만 불 정도 더 추가로 할 거기 때문에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포지션을 보고서 참고하시면 엘리엇이랑 거꾸로 해서 더 먹을 수 있어요. 최근에 2달 동안 엘리엇이랑 거꾸로 한 사람 수익이 났을걸요. 근데 저는 꼼짝도 안 해요. 저는 잘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는 거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